안녕하세요. 건강한 스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바로 뇌출혈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뇌출혈이 왜 위험하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의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보통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경색하고 뇌출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뇌출혈이 특히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사망률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뇌졸중은 말씀하신 대로 크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랑 또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뇌출혈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률을 보면 차이가 아주 큰데요. 보통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사망률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거의 8배나 높은 수치죠. 네, 40%요. 와, 정말 높은데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뇌출혈 사망률이 높은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뇌에서 혈관이 터지는 게 그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요, 뇌 조직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요, 다른 장기, 예를 들면 간이나 근육 이런 곳과는 달리 아주 부드러운 조직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순두부나 두부처럼 아주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거의 물하고 비슷할 정도로 무른 성질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뇌 안에서 혈관이 빵 터지게 되면 주변 뇌 조직이 이 출혈을 이렇게 막아주거나 지지해주는 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출혈이 생기면 아주 쉽게 넓은 범위로 촥 퍼져나가고 출혈 양 자체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 뇌가 그렇게 순두부처럼 물러서 출혈이 쉽게 확 퍼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뇌세포 자체가 아주 약하다는 점입니다. 뇌세포,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중에서는 가장 예민하고 약한 세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는 혈관 안에만 있어야 하는 그 혈액 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혈액 속에 있는 특정 성분들이 뇌세포에는 아주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피를 붉게 보이게 하는 헤모글로빈이라든지 아니면 혈액이 굳을 때 나오는 트롬빈 같은 그런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혈관 밖에 노출되면 바로 주변 뇌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서 뇌세포를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 혈액 안에 있는 성분이 오히려 뇌세포를 죽인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 세 번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이번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방어 시스템인 염증 반응 때문인데요. 이게 뇌에서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하면 이걸 낫게 하려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죠. 그런데 뇌 안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이 염증 반응 자체가 주변에 멀쩡한 살아있는 뇌세포까지 손상시키고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려고 시작된 염증 반응이 오히려 뇌 손상을 더 심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뇌 조직이 너무 무르고 뇌세포 자체가 약하고 또 염증 반응마저 해롭다는 점 때문에 뇌출혈은 사망률도 높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왜 뇌출혈이 그렇게 무서운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맹장이 터지면 배를 열어서 그 터진 부분 제거하고 배 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수술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뇌출혈이 생겼을 때도 뇌 안에 고인 피를 수술로 좀 이렇게 씻어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뇌출혈 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야 뇌 속에 고여있는 피, 즉 혈종을 제거하고 씻어내면 좋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정말 두부처럼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도구를 써서 혈종을 꺼내거나 아니면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뇌 속을 씻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주변의 정상뇌 조직에 심각한 2차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뇌의 비중이 물하고 거의 비슷해서요. 약간의 물줄기로 씻어내려고 해도 뇌세포가 같이 휩쓸려 나가거나 손상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혈액을 씻어내는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씻어내는 것조차 위험하다니.
그럼 뇌출혈이 발생하면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나요? 씻어낼 수도 없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출혈량이 많지 않으면요,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도록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고 뇌가 붓는 것을 막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고인 피가 저절로 흡수되기를 기다리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물론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뇌압이 심하게 올라가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머리뼈를 열고 혈종을 일부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뇌압을 낮추기 위한 응급처치이지 피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혈액 속 독성 물질이나 염증 반응을 줄이는 약물 치료 연구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정말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방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 더 예방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뇌출혈 중에서도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갑자기 생겨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던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은 정확히 뭔가요? 또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지주막하 출혈. 이것도 뇌출혈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 뇌는 세 겹의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경막, 지주막, 연막 이렇게요. 그중에서 중간에 있는 지주막이라는 막 아래 공간에 피가 고이는 것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지주막하 공간에는 뇌 표면을 지나가는 비교적 큰 혈관들이 있는데요. 이 혈관 중 하나가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지주막하 출혈은 전체 뇌졸중에서는 한 5% 정도로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발생하면 사망률이 40%에서 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뇌졸중은 주로 고령층에 많은데 이건 비교적 젊은 40대나 50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상은 정말 갑자기 누가 망치로 머리를 꽝 때린 것 같은 아주 극심한 두통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럼 이 위험한 지주막하 출혈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 약 85% 정도는 바로 뇌동맥류 파열 때문에 생깁니다. 뇌동맥류라는 건 뭐냐면요. 뇌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혹은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혈관벽은 정상 혈관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지주막하 공간으로 다량의 피를 쏟아내게 되는 거죠.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혈관벽이 약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고혈압이나 흡연 같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혈관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게 터진다. 아, 정말 아찔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미리 좀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있습니다.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요. 이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RA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영어로는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우리말로는 뇌혈관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MRA는 MRI 기계를 이용해서 뇌혈관의 모양만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검사법이에요. 그래서 뇌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크기는 어떤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혹시 가족 중에 뇌 동맥류 환자가 있었거나 또는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만 40세가 넘으셨다면 한 번쯤 MRA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만약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다고 해도 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크기나 모양, 위치를 보고 파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터지기 전에 코일 색전술이나 클립 결찰술 같은 예방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해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MRA 검사로 미리 발견하고 예방 치료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MRA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검사를 받을 때 좀 알아두면 좋은 점이나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비용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검사 장비 같은 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MRI 검사가 뇌동맥류 조기 발견에 아주 유용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꼭 아주 비싼 대학병원에서만 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건강검진센터나 중소병원, 또 MRI만 전문으로 찍는 영상의학과 의원 같은 곳에서도 MRI 검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전화해서 비용을 직접 문의해 보시고 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사를 받으실 때 꼭 확인하시면 좋은 게 검사 장비의 성능인데요. 바로 테슬라라는 단위로 표현되는 자기장의 세계입니다. 병원에 문의하실 때 그냥 MRI 장비가 몇 테슬라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3테슬라, 줄여서 3T라고 하는 장비가 해상도가 가장 높아서 뇌혈관을 제일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1.5테슬라, 1.5T 장비도 상당히 우수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1.5테슬라 이상 되는 장비를 갖춘 곳 중에서 비용이 좀 합리적인 곳을 선택하시면 아마 만족스러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뇌출혈의 위험성, 특히 지주막하 출혈과 뇌동맥류, 그리고 이걸 발견하는 MRI 검사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뇌출혈이나 아까 말씀하신 뇌경색 같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동맥경화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이 동맥경화라는 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 혈관의 가장 안쪽 벽, 그러니까 내피세포라는 곳에 상처가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혈관벽에 상처는 왜 생기느냐? 주범들이 바로 고혈압, 흡연, 높은 혈당, 즉 당뇨병,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혈관벽에 계속 높은 압력을 가하니까 상처가 나기 쉽고요. 담배 연기 속의 수많은 독성 물질들도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요. 그 상처 틈으로 혈액 속을 떠다니는 콜레스테롤, 특히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10대 파고들어서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라는 녀석이 여기 이상한 게 있네? 하고 와서 이 콜레스테롤을 막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죽어서 그 자리에 쌓여버려요. 이런 과정이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혈관벽 안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 염증세포, 칼슘 같은 찌꺼기들이 뒤엉켜서 쌓이게 됩니다. 이걸 죽상경화반 또는 플라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고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혈관이 아예 꽉 막혀버리기도 하고요. 또 이 죽상경화반이 어느 순간 불안정해져서 툭 터지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내우물이 혈액과 만나서 갑자기 혈전, 즉 피떡을 만들어요. 이 피떡이 흘러가다가 뇌혈관을 딱 막으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도 이렇게 동맥경화로 약해지고 딱딱해진 혈관벽이 높은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고혈압, 담배, 고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혈관에 상처를 내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고 그러다 터지거나 막히는 게 동맥경화고 이게 뇌졸중의 근본 원인이군요. 문제의 뿌리가 동맥경화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뇌졸중 자체를 막으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관리 방법들을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뇌졸중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생활습관 개선과 위험 요인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또 악화시키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4가지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건 이상지질 혈증이라고도 합니다. 당뇨병, 그리고 흡연입니다. 이 4가지는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핵심 위험 인자입니다.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이시라면 별다른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요. 필요하다면 목 부분 혈관 초음파인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서 내 혈관 상태, 즉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해야겠죠. 어떤 특별한 음식 하나, 영양제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생활 수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 식사인데요. 짜고 기름진 음식 피하시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과식은 절대 금물이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위험을 모두 높이기 때문에 본인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꼭 노력하셔야 합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운동 부족은 혈관 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씩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 예를 들면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거요. 꾸준히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넷째, 금연입니다. 수도는 혈관의 직접적인 독이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뇌졸중 예방하시려면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또 부정맥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술은 되도록 피하시거나 드시더라도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꼭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인데요. 정기적으로 본인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만약 높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 생활 수칙들을 정말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 이것만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잘하고 담배 끊고 또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술 줄이고 잠 푹 자고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건강 습관들이 뇌졸중 예방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전문가님 설명 쭉 들어보니까요. 뇌졸중이라는 병이 정말 무섭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들 이렇게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스푼에서는 뇌졸중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뇌출혈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뇌동맥류 발견을 위한 MRA 검사, 더 나아가서 뇌졸중의 근본 원인인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생활 습관들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 또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하신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억력 회복하는 법, 혈류 개선으로 뇌 건강 살리는 3가지 습관이라는 또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